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6월 27일 두 번째 영상인데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출마자들의 각 매력 발산의 시간과 견제 세력들의 또 응집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좀 이게 정상적인가, 재미를 돋구기 위한 방법인지 진짜 치열한 헐뜯음과 총질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앞으로 민주당과 치를 지방선거가 있고 대선이 있습니다. 누가 당대표를 맡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하고요. 비전을 제시하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자멸의 길로 가려고 하는지 아직 국민의힘이 정신을 못 차린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한계인가 싶기도 하고요. 영원히 이득만 하라는 건가 하는 약간의 눈물이 맺히기도 하는데, 예전에 그렇게 삐까번쩍했던 국민의힘은 사라지고 쪼그라들어져 있는 지금의 국민의힘을 보면서 조금 아프기도 합니다. 이런 못난 정당이 보수의 유일한 정당이라는 게 정말 답답한 노릇인데요. 4명의 출마자들의 강력한 메시지 괜찮습니다. 해석하는 재미도 있고요. 또는 주목을 꽉 쥐게 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고, 강력한 견제가 시작되었는데요. 나경원 의원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연대설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완전히 완벽히 이런 느낌으로 선을 정확하게 그어버렸는데요. 이 선도 넘기 힘들다, 강이 돼버렸다, 8차선 도로만큼 넓어지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확 오고요. 한동훈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주자들은 10년 이상의 정치인으로 그동안 남긴 어록도 있고 정치 행보도 있고 또 이런 기록들이 있다 보니까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이렇네 하는 의문들도 따라오기도 하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어대한 이 기류는 꺾였죠. 그러나 여전히 당 내에서 지지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견제구가 제일 세게 반응을 하네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정농단 정치수사로 한국 보수우파 진영을 괴멸시키기 위해 무자비하게 망나니 칼날을 휘두르던 그 시절을 화양연화라고 막말하는 사람이 이 당의 대표가 될 수 있겠냐, 억지 부리는 건 희대의 정치 코미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적었는데요. 이 글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2월에 한 종편 채널 방송에 나와서 내 인생의 화양연화는 문정권 초기 검사 시절이었다라고 말한 것을 상기시키며, 한동훈의 화양연화, 그 시절은 보수에서는 박근혜 탄핵으로 그 충격타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 때 잔인하게 수사를 하던 게 한동훈이었다라고 이제 부각을 시키는 거죠. 대구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일정 중에서. 그래서 그 일정이 바빠요. 사실 그 시간 단위, 1시간 단위가 아니라 거의 분 단위로 움직이는 그런 시간 안에서 대구라는 지역 방문. 그러니까 당연히 대구시장 누구? 홍준표를 보겠다. 그래서 시간을 좀 뽑아서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회동을 제의했는데 여러 차례 거절 당했습니다. 2차례 거절로 봤는데 이 정도면 여러 차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페이스북에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를 추종하는 보수우파 레밍 집단도 어처구니 없다. 레밍 현상, 레밍 신드롬은 맹목적으로 이렇게 따르는 집단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약간 쏠림 현상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좌파 진영의 문외 좀비들이라고 개딸들을 비난하고 조롱할 때 쓰는 말, 내 없이 그냥 우욱하고 쪼까이 들고 이런 느낌. 한동훈의 팬덤은 그동안의 보수 진영에서 볼 수 없었던 느낌이기는 해요. 확실하게. 그러면서 이런
레밍 신드롬을 보는 것 같다. 그리고 그때 국정농단 수사 소환된 보수우파 진영 인사가 1000명에 달했고 수백 명이 구속되고 5명이 자살을 했다. 문재인을 등에 업은 철부지 정치 검사의 난동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선 경쟁자로 의식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자는 대선 경쟁자 비판 운운하면서 경강부회, 그러니까 이제 어그로 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말을 하지만 나는 이런 자는 용납하지 못한다. 이제 보수 정당에서 이런 좌파색을 띠고 있는 한동훈, 그동안의 보수의 계멸에 앞장서던 한동훈을 용서 못하겠다라는 말을 꾸준하게 해왔었죠. 국민의힘에 이번에 전당대회 최고위 출마를 밝힌 김재원 후보가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당대표 후보를 안 만나는 이유가 자신의 차기 대선행을 가로막는 경쟁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이 지난 대선 후보 경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서 2위 하던 게 홍준표 차기인데 윤석열 대통령 이제 가고 나면 그 다음 차기로 2등이었던 내가 내 차례인데 갑자기 한동훈이 튀어나오니까 어린애가 있으니까 얼마나 믿겠느냐 라면서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의 심리를 김재원 최고위원 출마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최대 적수가 한동훈 전 위원장이기에 한동훈이 당선되지 않게 하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후보에게 한마디 하네요. 만나자고 하면 되겠는가 이러면서 짚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뭐 3번을 만나자고 해도 5번을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날 거고 지금 본인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만나자고 하는 게 맞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대구, 경북, 영남 지방에서 한동훈 후보가 상당한 지지세를 형성하는 바람에 홍준표 시장 지지율이 확 빠졌다.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는 한동훈을 미움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 라고 깔끔하게 정리해줬죠. 이 김재원은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한동훈 후보와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을 겁니다. 2017년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고 그때의 수사 책임자가 한동훈 서울지검 3차장 검사였습니다. 김재원은 그때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약간 비꼬면서 얘기합니다. 그때 수사를 정말 열심히 해서 또 온갖 것을 괴롭혔으면 이제 본인을 깜방을 보냈으면 이렇게 만나지 못했을 텐데 분명 전당대회에서 만날 것 같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보니까 이제 친한은 아니다. 그리고 한동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는다라는 마음을 조금 표명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당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지 않으려고 버티던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래서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정치권에 뛰어든 윤석열 후보를 직접 입당시킨 사람이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될 때까지 제 나름대로 헌신적으로 노력했고 지금까지 윤 대통령과는 뜻이 같고 대통령도 저를 굉장히 신뢰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진행되는 뭐 이제 바람이라든지 그런 기운에 대해서 만일은 뭐 친윤, 뭐 비윤으로 나뉘었을 때 뭐 본인은 친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당 대표는 당에서 오래 묵은 사람이 돼야 한다라고 이게 홍준표 대구시장과 같은 궤를 하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견제구를 날리는 사람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정치 공격력으로 추진하는 것도 모르고 특검을 덜렁 받는다고 하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동훈은 공부를 좀 더 하고 와야 한다면서 만약 한동훈을 당대표로 뽑아준다면 이 당 해체해야 한다고 까지 강력하게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당원들에게 날린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국민의힘의 당원 비중이 꽤 높은 전체 당원의 40%가 영남권에 분포하고 있죠. 이 영남권의 지자체장들이 잇따라 한동훈 후보를 비토하는 입장을 밝힌 건
어대안이라는 기류가 꺾인 것,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이렇게 지자체장들이 발언을 하는 것은 지금 중앙당에 있는 지금 22대 의원들에게도 메시지가 던져진다라고 저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의 말처럼 당대표는 당에서 오래 묵은 사람이 나와야 하는데, 이제 밖에서 굴러 들어온 사람이 들어오면 도매급으로 하락한다. 국민들에게 인재가 없다고 알리는 것이다. 사실 지난 총선 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동훈이 거론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매우 아픈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당내 인재가 없으니까 죄다 밖에서 끌어오네. 심지어 민주당에서 공천 못 받고 버림받는 사람들도 들고 오네. 하다하다 김경률까지 오네. 이런 말들이 나왔고, 이러면서 외연 확장이 아니라 작용화되고 있다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한동훈 후보의 제3자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제안. 지금 공수처가 최상병을 수사하고 있죠. 수사하고 난 뒤에도 미진하다, 의심스러우면 그때 특검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기다려야죠.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하듯이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특검을 발의하니까, 지금 수사기관을 못 믿고 발의하니까 이쪽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특검에 대한 제안을 하겠어. 조금 더 딥 해석이 다르지만 그냥 심플하게 봤을 때 우리 식의 특검이 있고 남의 식의 특검이 있고, 그게 아니라 지금은 특검할 때가 아니야 라고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 거고, 저들이 이야기하는 방식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사법기관은 다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네 식의 특검이 아니고 내 식의 특검이 아니고 특검 자체가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조금 아프긴 합니다. 또 당은 정부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국민의 생각을 전달하는 그 입장에서 당대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원팀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당이 지금까지는 당정 관계가 굉장히 건강했어요. 박근혜 이명박 시절에도 으르렁 거려도 뭐 우리 당내 야당처럼, 여당 내 야당처럼 하겠다라고 얘기해도 정권의 재창출에 힘을 썼죠. 그것처럼 잘 해왔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준석이 당대표를 하면서 그 시작으로부터 이준석의 트라우마 안에 머물러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원희룡 후보도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맹렬하게 공격을 하는데요. 수사검사하다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때문에 법무부 장관 한 게 전부다. 셉니다. 검사에서 대통령 직행하고 당대표 직행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 한 번으로 끝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 말에 공감은 해요. 이재명의 백현동 아파트 4단계 용도 변경처럼 한동훈의 그 용도 변경은 급상승했죠. 단계를 무시하고 그냥 검사에서 검사장부터 시작해서 중간 단계를 다 무시하고 법무부 장관으로 껑충 뛰었다라는 것. 이것을 가능하게 한 거는 윤석열입니다. 이 한동훈의 신드롬도 윤석열에 의한, 윤석열을 위한 것으로 써야 된다. 라는 게 제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 너무 삐걱대는 부분, 그리고 공식적으로 위치해 있을 때 대통령을 뵙겠다 이러면서 이제 본인의 그 식사 제안을 거절한 부분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부분, 감정적으로 어긋나서 이제 전륜 상태다라는 말들이 흘러나오게 만든 지금 이 상황에서 결코 건강해 보이지 않고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제2의 이준석?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 이거는 본인이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에 의한, 윤석열을 위한 이 한동훈의 신드롬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원희룡 더 강한 워딩을 쓰게 합니다. 한동훈이 당대표가 된다면 본인도 불행해지고 우리 모두가 정말 불행해지는 결과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다. 이제 너도 불안해하고 우리도 불안해하고 다 불안해하고 있다. 뭐 때문에?
한동훈의 정체성 때문에, 뭐 때문에? 한동훈의 주변인들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붙고 있죠. 갈등 관리가 아니라 심판만 하던 법의 잣대를 가지고 이분법으로 뭐 하면 더 yes or no 선과 악으로 싸우기만 하고 말싸움만 하던 수사 검사가 그런 식의 경험이 없는 정치를 가지고 곧바로 당대표하고 곧바로 대통령 한다. 요거는 오버입니다. 요거는 곧바로 대통령 한다. 대권에 대한 욕심을 보인 적이 없죠. 정치를 하겠다. 이것을 시작으로 나는 그런 정치를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대권에 욕심을 낸 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원희룡 후보가 약간은 오버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우리 국민이 지혜롭고 경험이 더 많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실 원희룡도 검사 출신이지만 정계에 입문한 지 20년이 다 돼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원희룡도 그동안의 정치 행보, 바미당의 40인 중에 하나, 이준석과 끝까지 함께 가야 한다는 발언 등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당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또 외연을 확장하는 카드로 당대표를 뽑는 것이기에 지난 거는 묻어두고 앞으로의 희망과 가능성을 보자라는 거거든요. 전두환 대통령 표창장 자랑하던 문재인도 있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찾아가서 원희룡도 절을 했죠. 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TK 역사는 전두환이라고 찬양을 하던 홍준표도 있었죠. 잘한 거는 잘했다. 전두환 장학금으로 공부했다라고 자랑하는 이재명도 있고요. 전두환 대통령이 경제 살림분이라고 좌파들에게 자랑했던 유승민도 있고요. 핵 절대 못 만들고 그럴 일 없다. 내가 보장한다라고 했던 김대중도 있습니다. 누구든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마음이 있습니다. 좋든 싫든 이 나라 정치 역사의 한 장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변할 수 없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안전 확보, 그것 때문에 친중은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이라서 간첩의 혐의의 범위가 북한에 국한되어 있어요. 북한에 관계된 뭐만. 그러나 막강한 자본을 무기로 한 이제 중국 간첩집, 사실 북한의 수위보다 더 높기도 하고 잃는 부분이 더 크기도 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2022년 기준 당원이 전 세계 대략 9,800만 명이라고 합니다. IMCWP가 중국 공산당 해외 조직이기도 한데요. 이준석의 친중 그림자, X죠. 한동훈 장인의 중국 공산당, 인민일보와 제휴한 차이나 라이프 등 이미 한국 정치판은 중국 댓글 부대로 장악되었죠. 절대 기준이 되어야 되는 민심까지도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번 전당대회는요, 보수 우파의 우리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서 제대로 뽑아야 하는 것이기에 이렇게 뭐 친윤, 반윤, 뭐 친한, 비윤 뭐 이런 걸로 나뉘지 말자는 거죠. 사람을 보자. 보수를 정확히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사실 이번 전당대회로 많이 떨립니다. 정말 손에 힘이 들어갈 만큼 불안도 하고요. 절체절명의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 이번 전당대회가 가지는 힘, 앞으로 가질 힘 대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현 TV였습니다.